안녕하세요. 시너지입니다. 이번 영상은 전 라인이 다 졌을 때 혹은 매우 불리할 때 어떻게 이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대본을 이용하라는 충고 굉장히 감사합니다. 저도 굉장히 이렇게 말을 흐리는 거라던가 이렇게 길게 늘어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쓰고 있었는데 좋은 의견 덕분에 나름 고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본을 준비했고 이 옆에도 따로 이제 말 필요한 것들을 적어 놨습니다. 전체적으로 세 라인이 불리할 때입니다. 사실 지시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은 결국 픽밴 순서에 의해서 어느 한 라인은 무조건 카운터 칠 수 있는 기회가 오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보통은 두 라인은 지고 한 라인을 이겨준다거나 한 라인은 지고 두 라인이 이겨준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 라인이 다 졌다는 거는 인게임적인 문제도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세 라인이 다 지는 경우입니다. 스트레스가 너무나도 받지만 어쩔 수가 없죠. 하정 들어오면 최대한 죽지 않는 선에서 견제하고 상대방의 움직임을 컨트롤해 주시면서 빠져주면 됩니다. 근데 뭐 여기에서는 뭐 딱히 그렇게 큰 이점은 없는데 대신 반대로 카정 챔피언이라면 상대방 챔피언들이 내 쪽으로 이목 집중할 수 있게끔 하면서 움직임을 컨트롤해 주면 돼요. 그 과정에서 아군 라이너들이 성장할 수 있겠죠. 대신 전제 조건은 본인은 절대 죽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상대방의 턴을 조금씩 갉아먹다 보면은 어느 정도 균형이 맞춰질 때가 많아요. 우선 천천히 각을 봅시다. 레벨에 따라서 CC기를 배우는 챔피언들을 확인하고 그 챔피언들이 이제 CC기를 딱 배웠을 때 이제 시도하러 다녀주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수시로 라인 상황을 체크해 주시면서 걸친 라인에 뭐 직접적으로 풀어주는 방법도 있고 그게 아니라면 걸쳐 있기 때문에 상대가 기회를 보고 시도를 하려는 걸 땅굴각을 통해서 잡아낼 수도 있고 오히려 역전의 구도를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야에 관해서 블러핑을 치면서까지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경우는 조금 어려운 거기 때문에 제가 다음에 시야에 관해서 조금 심화 과정으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상대방의 작은 틈이라도 보이면 시도해 보시는 게 좋아요. 대신 일단은 아군이 1대1이 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정글 위치를 알고서 수싸움으로 2대1로 이긴다는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정글 위치를 아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 싸움이 일어날 것 같은 위치나 죽을 것 같아 보이는 위치 근처에서 꾸준히 성장하시면서 상황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설명하는 것들은 정말로 제가 실제로 게임하면서 수시로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뭐 다시 보니까 뭐 너가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오히려 생각을 더 많이 하면 많이 하지 적게 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이번 게임은 간략하게 라인전 초반에는 픽으로부터 어차피 가져온 상승상 이점이 있었기 때문에 초반 라인전은 좀 괜찮았고 원딜은 퍼블 먹고 시작을 해서 더 좋았습니다. 다만 중반에는 전 라인이 졌어요. 결국에 각 라이너들의 실수가 너무나도 컸고 그러한 이유들이 이제 쌓여가지고 라인전이 패배를 했습니다. 전 라인이 암울했던 게임이 저의 0데스가 거의 끝까지 유지가 되었고 그리고 그 와중에 상대방이 실수를 캐치한 시점으로부터 기회를 안 주기 위해서 굉장히 빠듯하게 굴렸어요. 그 결과 승리로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번 게임은 누누대 니달리고요. 생각보다 굉장히 힘든 게임이었습니다. 물론 초반에는 주도권이 있는 챔피언들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약간의 주도권은 잡을 수가 있는데 사실 조금만 시간이 지나서 계속 그걸 유지해주거나 반반을 가주면 정말 좋겠는데 전 라인이 다 밀려버리는 바람에 생각보다 너무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제가 이 판은 최대한 데스가 없이 하면서 엄청난 힘듦을 이겨내고 전 라인이 지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풀어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졌단 말이죠. 그런 게임을 이겼다는 점에서 네, 굉장히 의미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시작하기에 앞서 말씀드리면 왜 최근에
뭐 지능 게임을 안 올리냐라고 하시는데, 이 아이디를 하면서 저번에 에코 패배 이후로 그레이브즈 패배가 한 번 있긴 한데, 그거는 그냥 제가 봐도 너무 쓰레기같이 못해가지고 딱히 올릴 이유도 없고, 뭐 딱히 근거 있게 진 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너무 내놓고 하다가 너무 쓰레기처럼 진 거라 딱히 올려서 이득이 될 만한 부분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근데 그 이후로는 정말 한 번도 안 졌습니다. 전적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누누 대 니달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누누가 항상 보면은 정글링이 빠르면서 기동성도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동선이 같으면 정말 괜찮은데, 오히려 다르게 되면은 누누가 갱 횟수가 훨씬 높아지고 기동성도 너무 높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글 차이가 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이럴 바에 제가 먼저 발빠르게 움직이는 게 좋다고 생각해가지고 일단 바텀에도 제가 먼저 힘을 써주는 판단입니다. 네, 근데 라칸이 무빙이 너무나도 좋았죠. 아쉽지만 여기서 결국 이렇게 흘려주고, 현재 미드 상황도 그렇고 탑 상황도 그렇고 빅웨이브를 박아져 있고, 일단은 누누도 저의 바텀의 모습을 보고서 탑갱을 바로 찌르는 모습이에요. 대각선의 법칙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근데 판테온도 스펠을 써가면서 슈퍼플레이를 해줬고, 그 과정에서 누누의 플래시까지 뺐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플레이를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면 저는 판테온이 너무 고마웠죠. 와, 엄청나게 고맙다. 근데 이 이후로는 전혀 고맙지가 않아가지고, 그래도 이 과정이라도 있었던 거에 굉장히 감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이후에는 이제 미드의 움직임입니다. 아니, 미드가 플래시를 너무 일찍 써버리는 바람에 평타 한 대만 더 맞고 써줬어도 됐는데, 일단은 아군 바텀이 여기까지 와줬기 때문에 먼저 바이게를 먹어줍니다. 미드 봐주는 것보다 이 바이게를 먼저 먹는 게 맞습니다. 저거 그냥 욕심 부리지 말고 바로 그냥 조금 손해보고 집 가야 되는데, 뭐 어쨌든 저야 땡큐죠. 누누의 동선도 보였고 미드 웨이브도 박혔고 제드의 플래시도 빠졌습니다. 기본적으로 양쪽 정글 다 아래 시작을 하면서 갔기 때문에 바텀 초반갱도 설계를 했지만 라칸의 슈퍼플레이를 흘렸고, 그래서 이제 뭐 미드와 탑의 주도권을 기반으로 카정까지 갖고, 이러한 기본적인 설계는 제가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일단은 첫 인베에서 바텀이 선취점을 먹었기 때문에 주도를 해주는 건 어느 정도 당연한데, 여기에서 이렇게 죽은 게 그나마 서포킬이라는 게 다행인 것 같아요. 빅웨이브도 원딜이 먹은 것도 아니고. 지금 노틸러스의 움직임이 미드를 한번 오려는 것 같아가지고 거기에 맞게 같이 턴을 써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상대 움직임이 위에 푸시에 와드인 것 같죠? 그래서 다시 빠져주는 판단합니다. 왜냐면 정글이 미드뿐만이 아니라 그냥 라인 경험치를 같이 먹으면 총 경험치가 손해가 돼요. 총 경험치가 이득이 되려면 강타가 없는 챔피언과 같이 라인을 먹는 게 총 경험치 면에서는 이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누누가 바텀에 있는 걸 보고 빠르게 띄워줍니다. 사실 라인도 당겨지는데 굳이 저렇게 적극적으로 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상대 정글이 제대로 추론이 안 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그래서 뭐 이 과정에서 야수가 엄청난 슈퍼 플레이를 해주는데, 제가 지금 이제 다시 하는 걸 보니까
충분히 카이사 W 정도는 맞아줄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은 있네요. 일단 최대한 집 늘어서 늦게 보내줍니다. 그래야 저 바이게까지 이어질 수 있거든요. 이게 실수로 카직스룬이 그대로 들리는 바람에 너무 아쉽게도 공속룬이 하나 안 박혔더라고요. 바꾸긴 했는데 공속룬 쪽을 신경을 못 써서 방금 카이사도 집을 못 끄는 모습입니다. 바텀이 생각보다 굉장히 잘해주고 있죠. 와, 야소의 이런 미친 짓 때문에. 아까 전 장면에서 탑 솔킬이 난 게 아니라 이번 장면에서 탑이 솔킬 난 거네요. 일단 탑은 현재 아무런 투자값을 못 받았기 때문에 지고 있는 상황인 거는 당연히 이해합니다. 근데 일단 미드나 바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시원찮네요. 미드 웨이브 푸시하고 있었고 탑도 이제 웨이브 밀어 들어가는 타이밍이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제 전령 콜해서 전령을 칠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리도 이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금은 무조건 전령 타이밍에 같이 붙어줘야 되거든요. 혹시 모를 변수에 대비해서 일단 최대한 부시까지 끌고 와가지고 제드 쪽에 무슨 일이 있을까 보려고 했는데, 제가 여기서 571의 강타를 못 누른 제 잘못이 좀 있네요. 아무쪼록 여기에서는 저의 실수로 전령을 놓치긴 했습니다. 근데 이 이후 싸움은 그래도 충분히 할만했는데 갑자기 라칸이 궁극기 쓰고 와버리는 바람에 합류로 인해서 이제 싸움이 져버렸습니다. 일단은 판테온 입장에선 석이 나갈만 하죠, 저한테. 그래서 이해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 보아하니까 바텀의 위치가 굉장히 아슬아슬해요. 그래서 빨리 가주기 위해서 가려고 하는데 이미 바로 붙어주기엔 조금 늦은 것 같고, 미드에 피가 없는 제드를 노리는 게 더 맞다고 판단해서 제드한테 가줍니다. 근데 제드가 운이 좋게 딸피로 살아가면서 혹시 모를 변수가 발생할 수 있으니 제드를 끝까지 쫓아가주면서 판테온한테 위협을 못하도록 막아줍니다. 네, 결국 바텀은 저렇게 무리하게 하다가 죽어버렸죠. 그러면 사실 다 말짱 도루묵이에요. 일단 현재 전 라인이 다 지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댓글에서 원하셨던 것처럼 전 라인이 지는 게임을 어떻게 해야 되나 보고 계시는 건데, 저도 사실 이 게임 그냥 졌나 싶을 정도로 너무 암울해가지고 그냥 판테온이 라인 밀 때까지 끝까지 봐줬습니다. 그래서 딱 돌아서려던 찰나에 레넥톤이 나왔는데
이제 이번에 제압골드를 판테온이 먹었기 때문에 탑 라인 구도는 이제 반반으로 맞춰졌죠. 현재 일단 바텀도 지는 분위기고요. 물론 정글일 때문에 지는 거일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플레이들이 너무 오버돼서 하거나 굳이 안 해도 되는 타이밍에 계속 해준다거나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그럼 결국 그냥 바텀이 못하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 어떻게 계속 효율적인 플레이만 하겠어요. 당연히 어려운 건 알지만 일단 탑은 이제 아예 똑같이 만들어주기 위해서 어차피 미드 싸움은 제가 가도 크게 도움이 안 될 거라 판단했고 야 레넥톤 딜갱이나 한번 해줘야겠다 혹은 혹시 모를 킬 변수를 만들어 봐야겠다 했는데 여기서 딱 걸려버렸네요. 이렇게 해서 탑은 진짜 완전 반반이 됐어요. 미드는 분리하고 바텀도 이젠 아예 분리해져 버리고 탑 땅굴은 들켜버렸고 그럼 이제 상대 바텀은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빠르게 집 누르고 바로 바텀으로 띄워줍니다. 그런데 누누가 마침 탑에 있어서 다행이네요. 여기서 증폭의 고서 두 개를 바로 산 이유는 어차피 템 나올 것도 없어가지고 물론 암흑의 인장을 살 수도 있는데 지금 이 판은 암흑의 인장으로 보기에는 조금 위태위태합니다. 만약에 한번 죽기라도 한다면 암흑의 인장이 너무 아쉬워지니까 네 여기에서 아리한테 제압골드도 들어갔고요. 판테온이 잘 내려와줬습니다. 여기에서 다이브는 무리라고 생각해서 그냥 이 자리에서 시야만 지워주고요. 왜냐면 아까 전에 누누도 같이 내려오는 동선이 다 보였기 때문에 저희도 쉽사리 적극적으로 다이브를 할 순 없습니다. 그래서 바텀 그냥 라인 푸시하는 것만 봐주고 이렇게 백핑 찍으면서 조절해줍니다. 아마 다음 영상에서는 라인 오더나 핑 찍는 방법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일단 이번 영상 같은 경우에는 불리한 게임을 어떻게 역전했나 이런 경우는 이제 사실 세 라인이 다 지는 경우거든요. 이런 게임을 이기기는 정말 쉽지 않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보통 이런 게임을 지시는 게 맞아요. 자, 탑은 정확하게 반반을 만들어줬었는데 솔킬 당했죠. 그리고 이제 미드도 2연속으로 킬을 줬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이제 미드도 반반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 현재 게임킬 9킬 중에 제가 7킬 정도 관여한 상태입니다. 지금 아리가 너무 생각 없이 선 넘으면서까지 포탑 치다가 결국 죽어버렸죠. 이러면 결국 또 킬을 준 의미가 다 없어져 버려요. 전체적으로 라이너들에 대한 수준들이 조금 낮음이 느껴지는데 다시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누구나 다 다이아를 갈 수 있다는 게 딱 이런 거예요. 상대가 막 엄청나게 잘해 보이진 않잖아요. 자 여기에 위에 판테온 있으니까 제가 여기에서 궁 당해도 판테온 W로 바로
연계해주고요. 라칸 노공인 거 확인했네요. 이거 보고서 저는 이제 전령을 쳐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록 피는 없더라도 계속 힐을 해두면 돼가지고, 방금 상대가 누누가 이제 용을 먹으러 가는 움직임이 파악됐기 때문에 전령을 바로 버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딱 여기까지 하고 빠지는 게 베스트입니다. 근데 레넥톤이 선 넘은 걸 바로 아군팀이 캐치를 해가지고 잘라먹기가 좋게 잘 되었네요. 그래서 이 이득을 여기서 멈추지 말고 계속 나아가가지고 성가신 미드 포탑을 이 타이밍에 부숴줍니다. 어차피 제드는 쫓아가도 못 죽일 거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굳이 구태여 쫓아가진 않는 겁니다. 야수호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주변에서 방황해주는 모습이고요. 아리가 사이드 푸시하다가 결국 잘려버렸네요. 벌써 유효데스가 2번이나 나왔어요. 그러니까 쓰레기 데스요. 제가 말하는 좋은 의미의 유효데스가 아니라 쓰레기 유효데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전에 미드 포탑 선 넘으면서 치다가 죽고, 그 다음에 바텀 웨이브 푸시하다가 죽을 자리도 아닌데 죽어버렸어요. 상대 움직임들이 이쪽으로 오는 게 보여가지고 혹시 모르니 위쪽에 덫을 깔아서 시야 확보를 해주면서 일단 판테온이랑 레넥톤이 선 넘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 대기는 해줍니다. 상당히 강하네요. 근데 여기서 레넥톤한테 왜 바로 야소가 공을 안 썼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이제 딜을 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니니까 딱 여기까지가 베스트입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하지 않고 그냥 저는 빠집니다. 일단 안 죽은 거에 저는 감사하고 있어요. 이거 야수 궁 써가지고 레넥톤 원컵 내고 시작했으면 오히려 다른데 상황이 아마 이렇게까지 안 갔을 거예요. 그래서 계속 게임이 너무 암울하게 흘러가가지고 이거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 사실 서렌을 누를까 말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아직 0데스니까 한번 해볼만 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그거 믿고 내가 한 1, 2데스 하면 게임 졌다고 생각해야겠다 해서 그 전까지 좀 열심히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일단은 기회를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카이사가 이렇게 선을 넘고 들어와 버리죠. 네, 카이사가 이렇게 무리하다가 공짜 데스 해줬습니다. 정말 감사하죠. 가뭄의 단비 같은 존재랄까요? 여기에서 정신 나간 아리의 핑. 아니 이거 바론을 도대체 어떻게 먹을 생각이지? 일단 챔피언 특성만 봐도 누누는 강타를 거의 2000에 쓸 수 있는 챔피언인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상대 혼자 이제 누누가 혼자 남아있으면 누누가 완전 마킹이 안 되는 상황이라면요 사실 치면 안 돼요. 강타 2000을 무슨 수로 이길 거예요. 일단 다음에 용 타이밍이니까 저의 1데스는 거의 게임의 패배랑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초시계를 사주는 모습이고요. 그런데 상대가 때마침 정말 좋은 기회로 바론을 쳐줍니다. 저는 이 바론을 왜 치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상대가 이렇게 알아서 던져줬죠. 또 바로는 우리가 몸을 댈 수 있는 챔피언도 없기 때문에 그냥 바로 용으로 가주는 모습입니다. 지금 아리도 사실 저랑 같이 용으로 가가지고 용을 먹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당장 눈앞에 마무리해줄 수 있는 게 우선이니까 제대로 이렇게 잘라주고요. 전 이게 알이 탑을 미는 판단보다 사실 용을 먹는 게 무조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만약 뺏기면 3용이거든요? 이 압박감을 이겨내는 것보다는 오히려 싸움을 보는 게 아니 용을 먹는 게 훨씬 더 좋은데 여기서 이제 레넥톤이 텔이 떨어지면서 그런데 여기에서 판테온이 슈퍼플레이 느낌으로다가 엄청난 빨아들임을 해줬어요. 네, 여기서 이제 완벽하게 역전을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게임 1데스라도 했었더라면 아마 졌을 것 같아요. 모든 싸움 현장에 제가 있었고 모든 싸움 현장에서 제가 정말 좋은 활약을 계속 보여주다 보니까 역전이 된 것 같은데 정말 쉽지 않은 게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는 뭐 크게 문제 없이 별다른 사고 없이 그냥 게임이 무난하게 해가지고 끝나게 됩니다. 이렇게 전라인이 지는 와중에도 이기는 방법을 약간 감을 익히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런 게임이 한 20판 중에 3-4판은 3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3-4판 정도 나온다고 하면 이런 게임 2판만 이겨줘도 사실 100판으로 보면은 티어가 좀 많이 오르거든요. 근데 이런 거 말고 역전만 안 당해줘도 충분히 티어 많이 오를 수 있기 때문에 티어 올리시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역전을 당하는가 안 당하는가도 중요하고 이길 게임은 확실하게 이겨주는 것하고 그리고 본인 때문에 지는 게임만 잘 안 나오면 돼요. 아무쪼록 전라인 지는데도 불구하고 게임 캐리에서 이기기 이렇게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게임 같은 경우에는 풀 영상임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